1973년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24.8%로 치솟았습니다. 1980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5.2%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브렌트유가 다시 2배로 뛰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50년 전과 소름 돋을 만큼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그때도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석유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70.7%입니다. 경유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 17% 올랐고 LNG 선물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주유비에서 시작된 이 충격이 난방비,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어떻게 번져가는지, 그리고 한국이 50년 전보다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충돌하자 아랍 산유국들은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석유 금수 조치였습니다. 석유를 무기로 삼아 원유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2달러 59센트에서 11달러 65센트로 치솟았습니다. 단숨에 4배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폭등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자체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석유 비축 제도조차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시 꺼냈을 예비 물량이 제로였던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충격은 곧바로 일상을 덮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에서 24.8%로 치솟았습니다. 1년 사이에 물가 상승 속도가 7배로 빨라진 겁니다. 어제까지 100원이던 물건이 오늘 125원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기름값이 오르자 공장 가동비가 올랐고 운송비가 올랐고 결국 시장에 놓인 모든 물건값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1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빠져나가는 외화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급락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고속성장의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동이 밀려왔습니다. 1978년 이란 혁명이었습니다. 세계 2위 산유국이 하루아침에 석유 수출을 멈추자 유가는 배럴당 12달러에서 39달러로 3배가 뛰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체질이 5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차 오일 쇼크 이후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구분을 걸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장이 커질수록 원유 소비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그만큼 석유라는 단 하나의 자원에 대한 의존이 깊어진 겁니다. 산업화는 성공했지만 에너지 안보는 오히려 후퇴한 셈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유가 폭등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979년 18%를 거쳐 1980년에는 30%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경제 자체가 뒷걸음질 친 겁니다. 거리에서는 체감이 더 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탄값이 폭등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운송비가 올랐고 운송비가 오르니 채소값과 생필품값이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은 산업 현장을 거쳐 서민의 밥상까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동의 정치 위기가 곧 우리 식탁의 위기로 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나가 원자재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물류로, 물류에서 식탁까지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 이것이 1, 2차 오일 쇼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 다시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다수의 고위 관료가 사살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동시 반격을 퍼부었습니다. 서아시아 전역이 공습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4일, 이란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전 봉쇄입니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선을 공격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조선 통행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병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는 봉쇄 개시와 함께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월 초에는 140달러를 넘겼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가입니다. 한 달 만에 정확히 2배가 된 겁니다. 이 숫자가 한국에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자금률이 0%입니다. 단 한 방울도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거의 전량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해협이 막혔다는 것은 한국이 쓰는 원유 10배럴 중 7배럴의 공급로가 끊겼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이 4.6%로 주요국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이건 곧 경제의 숨통이 조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은 이미 주유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3월 기준 경유 가격은 전년 대비 17% 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경유는 단순한 차량 연료가 아닙니다. 전국의 화물 트럭과 시내버스가 경유로 움직입니다. 해상 운임도 최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진열대 위 모든 가격표가 바뀝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도 8% 올랐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주유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금융시장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3월 한 달간 코스피는 19.08% 하락했습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5,042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월 3일 개전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처음 발동됐습니다. 이후에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반복 발동됐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멈춰설 만큼 공포가 극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 동안 36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전년까지 한국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 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돌파하며 2009년 이후 가장 약한 원화를 기록했습니다. 주식과 환율, 유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3중 충격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973년과 소름 돋을 만큼 같은 패턴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석유 공급이 끊기고 유가가 수직 상승하고 한국 경제가 동시다발로 흔들립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는 4배 뛰었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5%에서 24.8%로 폭등했습니다. 지금 유가는 한 달 만에 2배 올랐고 경유값은 이미 17% 뛰었습니다. 50년 전의 그 순서가 지금 한 달 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50년 전에 없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 때는 석유만 문제였습니다. 난방도 석유, 발전도 석유, 산업도 석유. 위기의 진원지가 하나였기 때문에 석유만 확보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을 지나는 것이 석유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상당 부분도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봉쇄가 시작되자 석유와 천연가스가 동시에 막혔습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JKM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2월 말 MMBTU당 10.5달러였던 것이 3월 24일 20달러를 찍었습니다. 1개월 만에 거의 2배입니다. 브렌트유가 70달러에서 140달러로 2배 오른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동시에 2배 가까이 폭등하는 상황. 한국 경제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조합입니다. 한국이 카타르에서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LNG만 연 610만 톤입니다. 원로 환산하면 50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만 합니다. 한국 전체 LNG 수입 가운데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비중은 20%에서 30%에 이릅니다. 한국의 중동 천연가스 의존도는 19.7%입니다. 5통 중 1통이 막히는 셈입니다. 석유가 자동차를 멈추게 한다면 천연가스는 집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난방비가 오릅니다. 난방비가 오르면 전기료가 따라 오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공장의 가동비가 오릅니다. 가정에서 공장까지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최대 11.8% 상승합니다. 에너지를 직접 원료로 쓰는 업종은 타격이 더 큽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 업종은 38.5%, 전력과 가스 업종은 33.4%까지 생산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미 진행 중인 변수가 하나 더 겹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입 원자재의 관세가 붙어 부품값이 오르고 완제품 수출에도 장벽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덮친 겁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무역 장벽 강화가 동시에 기업의 원가를 압박하는 구조. 관세는 바깥에서, 에너지는 안에서 비용을 조이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합 위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주유소에서 시작된 충격이 당신의 장바구니까지 도달하는데 석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유가와 LNG가 동시에 뛰면 해상운임은 최대 80%까지 상승합니다. 해상운임이 오르면 택배 물류비가 오릅니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료가 오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이 오릅니다. 이 비용들은 유통단계를 하나씩 거치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식료품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농산물 운송비, 가공공장의 연료비, 포장재 원가까지 전부 올라간 상태에서 식품 가격만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973년에는 석유 하나만 막혀도 물가 상승률이 3.5%에서 24.8%로 7배 속도로 올랐습니다. 2026년 지금 석유와 가스와 관세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번에 버틸 수 있을까요? 50년 전 한국에는 석유 비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속수무책으로 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1억 5,700만 배럴, 208일분입니다. 세계 6위 규모입니다. IEA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이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고 미국산 원유 도입을 확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방어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중은 4.6%입니다.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유가 충격에 대한 체질적 취약성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3개월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합니다. 올해 기본 전망이 1.9%였으니 1년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제로에 근접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위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과의 첫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5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비축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구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3년 한국 시민은 왜 물가가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연탄값이 뛰고 택시가 멈추고 공장이 문을 닫아도 그 원인이 수천 킬로미터 밖 중동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40달러를 넘었다는 것도, LNG 선물이 한 달 만에 2배가 됐다는 것도, 그 충격이 석 달 안에 장바구니까지 도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해야 할 숫자는 3가지입니다. 국제유가, LNG 선물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세 숫자의 방향이 앞으로 석 달간 우리 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그 숫자들을 추적하겠습니다.